지난 시간에 우리 파동의 용어들을 이야기해 보았어요. 자, 오늘은 파동의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149쪽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두 가지 파동의 종류를 한번 구분해 본 적이 있었어. 자, 그 이야기가 이야기죠. 자, 매질의 유무에 따라 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매질의 유무에 따라 파동을 구분해 볼 수가 있었는데, 자, 매질이 존재하는 파동을 우리는 무슨 파동이라고 해서 역학적 파동이다라고 얘기했어. 자, 이 역학적 파동을 우리는 탄성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탄성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 매질이 필요해. 매질이 필요한 파동이다. 매질이라는 것은 파를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다라고 얘기해서, 자, 만약에 물이 매질이면 수면파 또는 물결파. 자, 그 다음에 지각이 매질인 경우에는 지진파, 줄의 매질은 줄의 진동.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해봐서 소리는 누가 매질이지? 주로 공기가 매질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살펴봤었는데, 이런 파동을 우리는 역학적 파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매질의 탄성과 관성에 의해서 변형이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고, 중심을 지날 때는 계속 운동하는 성질이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파의 진행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 대표적인 예들이 어떤 게 있었어? 좀 전에 얘기했던 지진파. 지진파는 지각이 매질이 되게. 자, 그리고 음파, 소리. 자, 얘는 주로 공기가 매질이 되겠고, 또 자, 현의 진동. 현이라는 건 줄이야. 자, 줄의 진동은 줄이 되겠지.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수면파 또는 물결파라고 하는 데는 물이 매질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역학적 파동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파동을 다 역학적 파동에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전자기적 파동이 있어. 자, 전자기적 파동이 있는데, 전자기적 파동에서 자, 얘는 전자기파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전자기파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해, 매질이 필요하지 않아? 매질이 불필요하다. 매질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얘는 자,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지.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파동을 갖고 있다. 얘들은 파장이 긴 것부터 짧은 순서대로 기억해두는 게 좋아. 그게 과거 내신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인천과학부에서. 오케이? 가장 긴 게 뭐라고 해서? 라디오. 자, 그리고 마이크로폰. 전자레인지 같은 데 사용하는 거지. 자, 그리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파동들의 종류를 한번 이야기해 봤고, 이번에는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라 구분을 해보고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라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타나는 파동은 횡파야. 자, 횡파라고 해. 이 횡파의 또 다른 이름은 고접파라고 부릅니다. 고접파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고접파가 되겠고, 이 횡파에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기계 막혀서 늦었어요. 어땠어? 끄고 나와야지. 학교에서 요즘에 좋은 일 있어? 아니요. 왜 치마 입고 다녀? 교복이 생겼어요. 어? 교복이 생겼어요. 교복이 원래 없었는데 생겼어요. 생겼어? 네. 나구나. 그거 교복이 없었어? 네. 그냥 어깨 다니지 왜 만들어? 아, 학교 앞에서 자꾸 담배 피니까 그렇구나. 아니거든요. 애들 학교 앞에서 자꾸 담배 피니까 아니에요. 민간인인지 학교 학생인지 몰랐어. 쌤들이. 애들 학교 창고 입고 와봤어요. 자, 매질의 진동 방향. 근데 책이 했어요. 어떻게? 언니가 떨궜어요. 나쁜 언니야. 이쁜 언니 공부하는데 공부 잘하니까 역시 스텝이 생겨났다. 어? 이번에 어디 학교 시험 봤다고 하지 않았어? 네. 어디 잘 됐어? 네, 붙었어요. 어디? 말해드릴 수 없어요. 왜? 언니 예체능이어서 어차피 말해도 모르겠어요. 예체능이 어땠어? 경일대 갔는데. 어? 경일대 갔어요. 경일대? 네. 수도권에 있는 학교네. 아닌데요? 어디? 지방인데. 지방 어디? 선생님 혹시 찬욱이 정윤이하고 새로운 친구가 되면서요. 우진이요? 네, 아, 셋이 안 왔어. 이름이 우진이에요? 응. 무슨 우진이에요? 김우진. 전 남친이 뭐 똑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차는 김정윤, 김우진이요? 네. 네. 자,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이 흔한 이름이. 예체능 무슨 쪽인데 전공이? 사진이에요, 사진. 사진작가도 다 좋지. 사진가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없어서 그래. 없어요. 그래도 없어서. 중대 쓰고 경일 쓰고 저기 어디? 요번에 TV에 그거 나왔는데 어떤 올해 이제 사진 작가도 분이 있더라고. 사진 작가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 처음에 사진을 출발해갖고 이제 미국 유학 중에 그걸 찍었대. 프로젝트라는 학교 이제 숙제가 프로젝트로 이제 나왔는데 제목이 프로젝트였던 거야. 그래서 자기 주변에 브이로그처럼 자기 주변의 환경을 사진을 이제 찍어갖고 그걸 발표하는 이런 거를 학교 숙제를 냈는데 그게 학교 졸업하고도 계속한 거야 이 사람. 프로젝트 시리즈 되게 유명하더라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제외해놓고 찍거든. 사진 작가들이 주변 풍경이나 뭐 다른 사람들을 찍는데 항상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던데 미국의 사진 작가 중에. 그래서 사진과 다 예술 쪽으로 가려고 해가지고 언니는 다큐 사진 찍고 싶어서 경일대 갔어. 무슨 사진? 다큐 사진. 다큐멘터리? 네, 그럼 가면 또 바뀌어. 이건 지난주에 쓴 거야. 여기부터 쓰면 돼. 네. 또 쓸까 봐. 사진가 되게 좋지. 그리고 전공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꿈이 있잖아, 그치? 어때?
선생님 아는 선생님 아들도 공부 상당히 잘하는데 걔는 대학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 언니가 아빠랑 걔는 공문이 됐어요. 걔는 빵 만든 걸 좋아했대.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어릴 때 왜 그 체험하러 다니잖아. 제빵 체험. 그리고 그게 어릴 때 몇 번 갔던 게 그게 얘 꿈이 돼갖고 지금 제빵사잖아. 제빵사. 되게 좋던데. 언니랑 아빠랑 동문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출근해갖고 2시 3시면 퇴근이더라고. 네? 새벽 4시에 출근해갖고 2시 3시면 오후 퇴근이야. 2시요? 오, 좋은데요? 좋잖아. 자기 시간 저녁 때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 좀 일찍 일어나는 선생님 거. 자기 시간 있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은 요즘 선생님 시간이 없어. 근데 횡파단 뭐라 써있는 거예요? 어? 횡파단. 행파, 다음에 고저파, 높고 낮음에 대한 파동. 그래서 자기 목표를 갖고 꿈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해. 네. 힘이 없습니다. 은빈이 있잖아. 조금 없는데요? 또 선우 부인 있잖아. 아 싫어. 너무 싫다. 민성이 꿈이 뭐야? 선우 부인이요. 은빈이 남편? 아 그럼 안 해. 꿈이 좋다. 그럼 안 해요. 왜 민성이가 어때서? 아니 그냥 키도 저는 안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네?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하하. 잘생겼어. 민성이만큼 똑똑한 친구 별로 없잖아. 또 조용하고. 조용한 애들 제일 싫어. 응? 조용한 애들이 싫어요. 왜 싫어? 너 만약에 은빈이 신랑이 엄청나게 너처럼 수다 떨면 아파트에서 쫓겨나실 거라고. 결혼은 안 할 거예요. 둘이 시끄러워갖고 막 쫓겨나. 둘 중에 한 사람 말하고 한 사람 들어주면 재밌잖아. 둘이 막 말만 하고 시끄러워. 들었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들었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민성이 반응해 대답도 하고. 네. 근데 딱 거기까지 알아요. 뭘? 그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렇구나. 이게 끝 아니에요? 저 이게 싫어요. 선생님도 집에서 그래. 그러니까 저 그게 싫어요. 남자들이 되게 다 그래. 안 그래요? 아빠 나를 딱 근데서 막 떠드셔? 아니요. 그거 봐. 되게 그래. 남자들. 저희 아빠 그 정도는 아니에요. 특히 이제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엄청나게 떠들잖아요. 목이 아파. 집에 가서 얘기를 못해. 선생님이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 예를 들어 아는 선생님들하고 술 먹어. 회식했어. 그 다음에 노래방 가재. 제일 싫어. 왜 싫어하는지 알아? 학원에서 말하느라고 목 아파 죽겠는데 거기 또 노래하러 가자고? 미친놈들. 야 빨리 집에 가자. 막 이런다고. 아니면 끌려가서 가만히 있다. 거기 노래 안 해. 목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 또 무슨 노래. 저 내일 모레 축제인데 내일 모레 학원 쉬어요. 어떻게 해? 너는 축제 언제? 축제하는 게 축제. 인천과학원은 DJ 부르고? 인천에 진상과학원은 지난주에 축제를 했대. 근데 지금 학교에서 독감이 유행이야. 그러니까 한 반에 3명 아. 슬프다. 학교 축제인데 한 반에 3명 같아. 축제를 앞두고 감기가 걸린 것 같은데 독감 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가서 기숙사 있는 학교다 보니까 아. 한 번 돌면 왕창 돌아. 애들이 기숙사에서 와서 잘 안 하잖아. 네. 생활 공간이니까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누가 또 코로나나 아니면은 독감 걸리면 다 걸려. 안 걸리는 게 신기할 정도. 짜릿하겠다. 애들은 되게 제발 걸렸으면 하더라고. 나쁜 새끼들. 학교 쉰다고. 좋은 거 자,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소원이 있다니까. 코로나가 걸려보는 거. 일주일 쉴 수 있잖아. 근데 주책 없이 5차 접종까지 했네. 못 차요? 어. 너무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왜? 해외 나갈 때도 4차만까지만 맞으면 돼요. 5차. 3차. 이과 백신. 자,
그러면 자 계속 자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행 방향이 서로 어때? 수직이. 자 이런 파동이 횡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파동이 답이 횡파야. 그림으로 표현하는 파동이 횡파입니다. 네, 애들 저 어디 갔어요? 정윤이는 오늘 아프다고 그러고 찬욱이는 아마 방학근처럼 쨍거 같고 새로운 친구가 있다는데 연락이 안 되나 봐. 걔가 우진이에요? 첫날 찐 거예요? 오늘이 첫날인지 언제인지 모르지. 아 그래? 자, 그냥 명단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횡파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 1년도 안 남았어. 다 고입 시간. 요즘 경향을 보니까 내신만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건 답변을 좀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 따라서 가르치던 언니가 있는데 엄청나게 잘했거든.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갖고 가려고. 근데 영재학교 다 떨어지고 이천과 진산과 왔는데 거기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럼 모르겠으면 어떡해요? 그럴싸하게 이털어요? 모르겠으면 그럴싸하게 이털어요? 그거를 학원에서 이제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 다 연습을 시켜주지. 무서워. 멘탈이 진짜 막 지옥까지 갔다가 건졌다, 지옥까지 갔다가 건졌다 이거를 엄청나게 연습을 시키지. 너무 무서워요. 은빈이도 엄청나게 혼날 거야. 혼나는 거 너무 싫어요. 면접 준비할 때. 근데 그렇게 해야지 잘한단 말이야, 실전에 나도. 그래서 그 친구도 아까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학원에 데리고 올 걸. 면접 준비 잘못해서 했으면 그 친구도 됐을 텐데. 스펙이 굉장히 좋아. 학교 전교 1등이야 항상. 그리고 과학 수학 활동한 게 굉장히 많아. 저희 언니가 그랬어요. 언제나 전교 1등 과거 떨어지고 맨날 7, 8등이 갔다고. 과거까지 준비해서 저는 고등학교 가서 사진과 저희 언니요? 저희 언니 선생님들이 외고 쓰라고 그랬는데 성적 돼서 친구들 따라 다른 고등학교 그냥 인문계 갔다가 막 그렇게 됐어요. 서인초등학교? 네? 서인초등학교? 아니 안 나온 거 같어요. 안 나온 거. 안 나온 거. 저기 작전역에 있는데. 그거 되게 멀잖아 집에서. 네. 이 집이 이 근처였지? 네. 그 여자 학교잖아. 아닌데요? 안남. 왜 말을 잘못했니? 네. 안남 보면 여자 학교 아니야? 그치? 여고잖아. 이성아 그치? 대답 좀 해봐 제발. 한다면서요 아까 선생님이. 아니 그냥 웃고 있지 않아? 웃고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웃고 있어? 자 여기서 때렸어. 때리면 맞은 녀석은 어때? 땡 하고 진동을 하겠지. 네. 진동을 하는데 얘네들은 원자와 원자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네. 그럼 이게 웨이브 춤추는 것처럼 변하는 말이야. 네. 딱 되면 얘가 흔들거리면 주변 아이도 같이 흔들거려. 그 흔들거리는 모습이 어느 한순간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전도다 전도. 전도하고 달라. 물론 이것도 전기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지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그래서 매질이 위아래로 진동을 합니다. 자 매질이 진동을 보이고 오른쪽 방향으로 파가 이동하고 있어. 자 오른쪽 방향으로 파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한 이런 파동을 우리는 횡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니에요. 자, 이 횡파에 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다 횡파야. 자, 먼저 지진파의 종류 두 가지가 있었지. 지구학 시간에 배운 지진파 종류 두 가지가 있었지. 뭐가 있어? 안 배웠어요. 응?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하나도?
저 지구과학 중간부터 들어갔는데 얘는 끝에 들어갔어. 지진파의 좀 P파하고 S파 있잖아. 중학교 과정에 나오잖아. 중학교 과정에 안 나와요. 그 물어봐. 시험 되게 많이 물어봐. 과학 면접에서 P파 S파. 네. 자, 그래서 자, P파와 S파 중에는 S파가 여기에 속해. 뭐가 달라요? 이렇게 진동한단 말이야. 땅이 이렇게 진동해. P파는 뭐예요? P파는 앞뒤로 진동해. 다 뭐까지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줄의 진동. 학교에서 체육대회 때 줄당기기 하잖아. 네. 줄다리기 할 때 줄이 한참 당기고 나면 삐뚤삐뚤 돼 있잖아. 그럼 체육 선생님이 나가서 어떻게 하지? 딱 끝에 잡고 한번 딱 쳐주지. 그래요? 그럼 줄이 쭉 하면서 한 줄로 쫙 펴진단 말이야. 줄은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파의 모습이 앞으로 가고 있잖아. 항상 파동은 매질은 이동하지 않아.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타난 파를 의미한다. 수면파도 마찬가지. 물결파 또는 수면파도 마찬가지가 된다. 자, 그리고 또 뭘 볼까?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모두 다 횡파야. 그런 얘기했어. 선생님,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다면서요. 그치? 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파의 진행에 수직한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전자기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기파는 세 개의 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서로 직교하고 있는 축이야. 자, 이때 이 바닥의 축을 B라고 해요. B는 뭐였지? 얼마 전에 배운 거? 바보. 이 바보야. 바보가 좋은 말이던데? 바다의 부배. 아니, 바람만 먹고도 보고 싶은 사람이 되던데? 자, 그래서 B는 뭐라고 그랬지? 우리 얼마 전에 배운 거야? FBI. 그 B가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지? 자기장이 들었다. 야, 똑똑하다. 자, 세로는 E야. E는 뭘까? E. 에너지. E. 아니, 에너지 아니라고. E. E. 이게 뭐였으면 E는 뭘까? 맞춘데야. 전기장이지. 자, 이때 기억하기 좋은 거. 자기장과 전기장이 진동하는데 자기장은 어디에 있어? 바닥에 있잖아. 바닥이야. 그래서 자, 자기장은 전기장은 세로로 진동을 하는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자기장은 그거에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돼. 오케이? 전기장, 자기장은 서로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욱이 또 정확히만 거기 놀러 가서 왔다. 선생님, 근데 저희 방학 특강이 있잖아요. 1월 2일부터라고 돼 있던데 방학이 1월 5일인데요? 3일 동안 못 듣는 거지. 영상 봐야 되겠지. 우리 할 일이 많아졌네. 자,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어때? 진행 방향이 수직하지. 그래서 얘도 뭐가 돼? 횡판하게. 자, 이번에는 종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종파는 이름이 소밀파야. 어려운 말인데 한자어라. 수하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지?
듬성듬성이 있다는 뜻이야. 밀하다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 꽉 차 있는 형태들. 자, 그래서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부분과 꽉 찬 부분으로 자, 구성된 파동이라고 해서 소음파, 중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 파의 진행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과 내질의 진동 방향 내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파동을 얘는 중파다라고 얘기해요. 자, 얘는 어떻게 설명할까? 이거를 보통 책들은 용수철 이용해서 설명해. 근데 용철 갖고 있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어. 자, 이쪽에 쇠막대기가 있대. 쇠막대기가 있대. 이 끝을 고무망치로 또 때려보자. 고무망치로 때렸어. 맞은 부분은 어떻게 될까? 땡 흔들리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이렇게 흔들려. 이 흔들림이 어떻게? 앞쪽으로 계속 전달되지는 거야. 네. 우리 쇠 판을 갖다 놓고 건너편에 한번 딱 쳤다 생각. 소리 이렇게 진동하게 될 거야. 네. 오케이? 이게 중파가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종의 원리야. 우리나라 종 옆에서 나무통 뻥 치지. 그럼 그 안에서 어때? 두꺼운 쇠가 흔들리지. 흔들리면서 안쪽에 있는 공기도 어떻게 돼? 같이 흔들리지. 그게 소리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종이라는 것이다. 큰 범종이지.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원래는 일정한 간격으로 세로줄을 한번 그어놨었다라고 가정해볼까? 일정한 간격으로 그어놨는데 얘는 특정한 쪽에 줄들이 모이더래. 특정한 쪽으로 줄들이 모여. 여기 몇 개 표시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더 많이 그리면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있던 부분들이 이동을 하는데 자, 밀한 부분과 소한 부분의 중심은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얘네들 부분이 왕창 움직이게 돼. 자, 이렇게 움직이게 돼. 응? 어떻게 그리신 거예요? 뭐가? 이게 매질이 이동한 정도를 표현하는 거야. 매질 이동한 정도를 화살표 크기로 표현했어.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손을타라고 하는데, 자, 이와 같이 매질이 진동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파의 모습이 앞쪽으로 전달되지겠지. 파의 진행이 이렇게 돼.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자, 이런 파동을 뭐라고 불러? 중파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자, 그렇다면 이 중파의 얘는 뭐가 있을까? 딱 세 개야. 지진파에 피파 있어. 지진파에 피파. 얘는 이름이 프라이머리 웨이브고 얘는 세컨더리 웨이브야. 세컨더리 웨이브는 무슨 뜻이야? 세컨더리가 뭐지? 세컨드가 뭐야? 두 번째. 지금 세컨더리는 무슨 뜻일까?
네? 세컨더리.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음. 그런 단어가 있어? 어. 처음 들어봤어요. 두 번째 의라는 뜻이야. 그래서 세컨더리 웨이브는 두 번째로 분가라는 파동. 이 P는 프라이머리 웨이브야. 먼저 도달하는 파동, 주된 파동, 먼저 도달하는 파동. 그래서 빠르고 느린 파동. 얘가 더 빠르게 진행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여기에서 뭐냐면 소리. 음파라는 게 이렇게 속해. 소리가 나는 걸 한번 생각해봐봐. 스피커를 한번 생각해보자. 스피커 속에 전자석 들어있잖아, 그치? 전류를 세기에 따라서 얘가 밀었다 당겼다 하는 정도가 달라. 앞에 떨림판이 있단 말이야. 그치? 종이로 만든 검은색 떨림판이 있어. 스피커 찢어보면 탁 뜯어보면 안에 까만 종이로 만든 팥대기가 있어. 틀면 얘가 진동해. 그러면 이 떨림판도 같이 진동해.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를 밀집시켰다가 땡겼다, 밀집시켰다 땡겼다 이걸 반복하게 된다. 그게 우리 귀에는 뭘 들려? 소리로 들려. 이해해? 그래서 소리도 중파다. 그러다 보니까 귀 속에 고막이 있잖아. 고막이 소리를 느끼게 해주잖아. 소리에 따라서 고막이 앞뒤로 진동을 한단 말이야. 진동폭은 웅지차. 얼마 정도로 얘가 움직이는지 아니? 마이크로미터 따르는 거지.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 어? 그게 어느 정도? 마이크로미터가 얼마냐면요. 우리 1m 자 있지. 그게 가장 작은 눈금이 얼마야? 1m자요? 1m 자 있어. 네. 거기 가장 작은 눈금이 얼마나 나는지 보통 1cm. 1cm를 하더라. 미터잖아요. 그럼 30cm짜리 자를 한번 생각해. 가장 작은 눈금이 얼마야? 1mm. 1mm지. 걔는 1m가 얼마야? 1m 얼마냐고? 1000분의 1. 그렇지. 1000분의 1이야. 그 1mm를 다시 1000개를 쪼. 그게 하나가 1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세균 이전에 그 우리 원생 생물들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측정이 되죠. 너무 조금해요. 어? 너무 조금해요. 너무 조그맣다고?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음파가 이렇다. 음파 사촌이 있어. 음파 사촌 누가 있을까? 시큼. 네? 이거 먹으면 시큼해. 내분. 냄새도 별로야. 시두부. 가끔가다 냉면 먹을 때 사람들이 이걸 넣어. 식초. 그건 뭐야? 음파 사촌? 식초. 민성아, 음파 사촌 뭐지? 어? 식초. 뭐예요? 초음파. 그게 왜 초음파예요? 음파 사촌, 초음파. 아니 왜 식초 이름이? 초. 그래서 초음파도 음파의 한 종류이므로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자, 파동의 표시물이 지난 시간에 한 얘기야. 자 파동의 속력도 얘기했지. 네. 맞아요? 파동의 속력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해드리고 싶은데 네. 해줄까 말까? 해요. 할까? 네. 근데 선생님. 자 네. 애들도 많이 안 왔으니까 좀 깊은 얘기를 한번 해주도록 하자. 아빠. 속 깊은 이야기. 파동을 나타내는 시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 뒤쪽에 막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많이 안 나오고 있어. 파동을 나타내는 시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없는 이야기나 있어도 아마 심화 부분에 있을 거야. 아마 심화에 있는 게 없는지 보자. 없어. 자, 파동을 나타내는 시계를 한번 보자.
파에 대해 다 모르겠어요. 진행파라는 게 말 그대로 뭘까? 진행하는 움직이는 파동을 얘기해. 실제로 딱 하면 아까 그 줄넘기 이거 딱 당기면 뿔쑥 나오면서 쭉 앞으로 간단 말이야. 그런 아이가 진행을 해.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얘는 시간과 위치가 변하는 파동을 진행파라고 해. 진행하는 파동이다. 그래, 아주 좋은 표현이네. 자, 진행하는 파동을 진행파라고 합니다. 이 진행파를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y가 있고 여기 x가 있어. 어느 한순간에 파동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생긴 파동인데 이 파동이 이렇게 함수야. 이 파동 함수는 fx라고 불리는 함수라고 하죠. fx라고 불리는 함수. f는 펑션에서 함수 표시할 때 f만이 쓰고 있지. 이때 얘가 앞으로 갈 거거든. 그럼 얘는 이 좌표는 기준 좌표야. 땅에 대한 좌표. 여기 또 하나의 좌표를 설정해 줄게. 어떤 좌표를 설정하냐면 이 파동과 함께 진행하는 또 다른 좌표를 설정해 줄게. 얘는 x 프라임이고 얘 y 프라임이라고 해. 오케이? 자, 이때 어떤 특정한 값을 한번 보자. 얘는 이 순간에 x이면서 x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요? 그치요? 그때 이 함수 값은 뭐라고 할까? fx가 되는데 이 값은 다시 뭐가 돼? fx 프라임이라고 쓸 수가 있었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쓰게 되면 y라는 녀석은 fx가 돼버리고 이 순간에 시간이 0인 순간에 얘는 fx 프라임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얘는 y 프라임이라고 하자. 왜냐하면 x 프라임이 x와 같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t가 얼마인데요? 0인데. 그런데 말이야, 얘가 v라는 속도로 움직였대. v라는 속도로 움직였어. 그러면 t가 얼마가 됐을 때야? t가 됐을 때지. 그럼 원래 있던 좌표는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안 움직여. 기준 좌표는 땅에 대한 좌표니까 안 움직였겠지. 얘는 그대로 있는 거야. 혼자 있는데 혼나나 보다. 혼자 있어요? 왜 혼자 있어요? 안 왔어요? 또? 누구야? 쟤는 아이는 여행 갔고 하시는데요? 하주는 독감 차가우는 중. 아이고 이번 독감 되게 심하다며? 진짜요? 엄청 아프대. 코로나는 양반일 정도로 아프겠던데. 저 독감을 안 걸리고 어렸을 때 독감 예방주사 맞아야 돼. 어렸을 때 우리는 안 맞을 때 튼튼하니까. 저는 자. 맞았는데 얘는 시간이 t라는 시간이 됐더니 제가 앞으로 가버린 거야. 없어. 그치? 네. 저 빨간 파동이 없어. 그 빨간 파동은 어디 있을까? 저기 또 다른 위치에 있겠지. 또 다른 위치에 있을 거야. y 프라임으로 x 프라임 줄이야. 또 다른 위치로 움직여서 얘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대로 모습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한번 보자. 원래 x 프라임이었던 곳을 한번 볼까? x 프라임이었어 얘는. 이사간 x 프라임인데 이사갔지만 자기 자신 x 프라임 똑같이. 네. 자기 자신 똑같단 말이야. 그때 이 녀석에 대한 값이 얼마가 돼버려? fx 프라임이 돼버린 거야. 이때 이 새로운 원점 O는 이 i가 이 좌표가 지금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어?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자 처음 위치로부터 O는 얼마큼 이사를 간 거지? O가 얼마큼 이사 갔지? 처음 위치에서 얼마큼 이사 갔을까? v라는 속력으로 t라는 시간 내에 이상한 거리를 묻는 거거든? 얼마큼 이사 갔지?
VT만큼을 이상한 거야. 맞아. VT만큼. 그렇다면 여기 값은 x 프라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x가 되기도 하지. 그럼 새로운 x는 얼마야? 새로운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플러스 vt라는 값이 되겠지. 네. 그럼 x 프라임은 얼마가 돼? x 프라임은 x 마이너스 vt. vt라는 값이 되어버렸대요.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렇게 이사같지만 y 값은 항상 일정했네.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나타나 써줄 수 있었는데, 자, 이 값은 누구하고 같았지? fx 프라임이라는 값과 같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놓고 살펴보니까 x 프라임은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 x라는 값이 뭘로 바뀐 거야? 이 전체 값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x 프라임 대신 어떻게? x 마이너스 vt라고 쓰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파동은요, 파동 함수는 y는 x와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fx 마이너스 vt라고 쓸 수가 있대. 자, 이 식은 진행하는 조합과에 관한 식이야. 상당히 어려운 식이야. 이거 이해해서는 거의 물리 천재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 이해하면 물리 천재다. 그냥 식을 보여주려고 그냥 소개만 하는 시간인데 이해까지 한다면 경상도만 못됐고. 자, 그러면 이게 진행파에 대한 일반식이 되는 거야. 이게 진행파의 식이야. 자, 이번에는 파동이 보통 이렇게 생겼니? 우리가 설명하는 파동 보통 이렇게 생겼어? 안녕. 어떻게 생겼지? 꼬불꼬불하게. 꼬불꼬불한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그 꼬불꼬불한 모양의 함수를 뭐라고 불러? 사인함. 사인함수 또는 코사인함수라고 해. 사각함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러한 파동은 우리는 뭐라고? 조합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행하는 조합파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그냥 조합파 얘기부터 한번 보자. 조합파. 영어 그대로 하모닉 웨이브야. 오케이? 하모닉 웨이브야. 조화로운 파동이다. 사인 또는 코사인 형태로 표현되는 건 다 조화스럽다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 그래서 조합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 얘는 자, 위치에 대해서 주기적인 함수지. 맞아? 위치에 대해서 주기적인 함수야.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한번 그려봤대.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렸던 거야. x에 대해서 y값을 표시하는데 어떻게 나타났지? 이런 형태로 나타났었지. 기억합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마다 이게 반복이 되지지? 람다. 람다마다 반복이 되진단 말이야. 맞았어. 람다마다 반복되진대. 오케이? 자, 이 파동을 우리 다음과 같이 쓰기로 하자. 얘는 x로만 표시되는 파동이라고 가정해 볼게. 자, 얘는 진폭을 우리 뭐라고 많이 쓴다고 기호를 a라고 쓰기로 했잖아. 그럼 얘는 a 곱하기 사인 개수는 모르니까 ax라고 쓰기로 하자. 오케이? ax라고 쓰기로 했다. 얘는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만약에 같은 값을 갖는데 여기와 같은 값 가지려면 x 플러스 얼마큼? 람다만큼 이동했을 때지. 람다마다 반복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람다는 여기서 파장이야.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a 곱하기 사인 a 곱하기 x 플러스 람다라고 쓸 수가 있어. 이 식을 다시 쓴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a 사인 ax 플러스 a 람다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일반적인 사인 함수는 위상으로 표현했을 때 람다에 해당하는 값이 뭐에 해당하지? 여기 반복적인 게 위상으로 표시하면 얼마큼마다 반복되지는 거야? 2파이
파이마다 반복되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똑같은 값을 가지려면 a 람다는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2파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2파이. 자, 여기서 a라는 값은 그렇다면 얼마가 돼버리지? 람다분의 2파이가 돼버리겠지. 오케이? 람다분의 2파이.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k라고 정의해. 람다분의 2파이를 k라고 정의하고 이를 화수라고 불러줘. 뜻은 number of waves야. number of waves라는 뜻이야. 오케이? 파수라고 해. 얘 단위는 라디안 퍼 미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파수라는 걸 정의했어. 그렇다면 이 식을 우리는 바꿔서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x에 대해서 표현할 때 a 곱하기 사인 뭐라고 쓸 수 있어? kx라고 쓸 수 있게 된 거야. 아시겠죠? 되게 어려운 거야 실제로. 대학생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배워. 왜 해요? 근데 이제 바보 갈 거니까 아,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 거야. 네. 열심히 할 텐데. 과거 형들도 이 정도 몰라. 너희가 훨씬 더 잘해. 자, T. T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자, 얘는 시간에 따라 위치를 하고 이것도 역시 사인 또는 코사인으로 나타내주고 있어. 얘는 얼마마다 한 번씩 반복된다라고 했어? 시간이 때? 얼마마다 반복되고 있지? 얼마마다 반복되고 있어? 몇이야? 얼마야? 주마다 반복되고 있잖아. 여기도 2랑다 이런 식으로 쓸까? 그렇다면 얘도 한번 봐봐. y라는 녀석은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난 거지. 그치? yt는 a 곱하기 사인 bt라고 써보기로 하자. 얘는 얼마마다 반복된다고? t마다 반복되니까 t 플러스 라지 t는 이거하고 똑같아야 돼. 근데 식상으로는 어떻게? a 곱하기 사인 bt 플러스 b 라지 t가 되잖아. 그럼 이 값에 해당하는 값이 똑같기 위해서는 얼마가 돼야 돼? 똑같기 위해서는 얼마가 돼야 돼? bt라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2파이. 그렇지, 2파이가 되는 거야. 이게 2파이야. 자, 그렇다면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t분의 2파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각진동수라고 불러. 뭐라고 부르는데? 각진동수라고. 언젠가 한번 들어봤는데 각속도에서 들어봤을 거야.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개념을 이해해도 상관없어. 얘는 단위가 뭐가 되냐면 라디안 퍼 세크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고 하지. 그렇다면 이 식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나? 이 식은 y는 t에 관한 식인데 a 곱하기 사인 얼마? 오메가 t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해요. 이게 일반적인 조합할 만한 설명들이야. 얘를 이번에는 진행하는 조합법으로 바꾸자. 오늘 명사 어떤 친구들은 나중에 바보가 돼 있을 거야. 저도 바보 때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윤민이는 왜? 이미 바보인데. 바보가 뭐라 무슨 뜻이랬어, 쌤이? 사람마다 보고 싶은 사람. 너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거야? 응?
유빈아,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네. 그러면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진행하는 조합을 보자. 쟤는 진행을 안 해요? 쟤는 그냥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모습을 그냥 시간과 위치에 따라 따로따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야. 자, 진행하는 조합. 진행하는 조합하면 아주 간단하게 바꿔줄 수가 있어. x를 뭘로 바꿨으면 돼? x-vt로 바꿨으면 돼. 오케이? x를 x-vt로 바꿨으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네. y는 x와 t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지. a 곱하기 sin kx라고 썼잖아. 그치? 자, 얘는 k 곱하기 x-vt라고 바꿨으면 돼. 그거 가로 안에다 sin k 값을 넣어서 한번 정리해볼까? 자, 그렇다면 a sin kx 마이너스 k 곱하기 vt라고 쓸 수가 있네. 자, 여기에서 파동의 속도 표현을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자. 파동의 속도는 말이죠. 일정한 시간 동안에 파가 이동한 거리값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쵸? 얘는 한 주기 동안에 얼마를 갈 수 있다라고 했지? 한 주기 동안 얼마큼 이동하지 파가? 네? 한 주기 동안에 파는 얼마큼 이동할 수 있죠? 람다만큼 이동할 수 있죠. 그쵸? 자, 여기에 양쪽에 2파이씩 해봐. 2파이 람다 2파이 t야. 얘를 번분수 형태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t분의 2파이 나누기 람다분의 2파이. 그럼 얘는 뭐가 돼버리지? 얘는 람다분의 2파이는 뭐였어요? 람다분의 2파이는 K T분의 2파이는 네. 오메가라고 쓸 수 있었어. 그래놓고 살펴보니까 오메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K 곱하기 V라고 쓸 수 있네. 그치요?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버려? 이게 돼버려. 그치? A 곱하기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야. 일반적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조합하라고. 그럼 왼쪽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 왼쪽으로 진행하는 조합단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y, x, t라는 값은 a 곱하기 sin kx 플러스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다.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괄호 안에 부호가 반대지. 괄호 안에 부호가 반대면 얘는 어때? 오른쪽으로 진행해. 괄호 안에 부호가 같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써도 같은 거지. 그때는 어디로 진행해? 왼쪽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진행하는 조합화의 모습이다. 와, 엄청난 걸 배우구나. 이걸 풀었으면 일본 아이들은 또 여기가 있어. x, t라고 하는 녀석은 a 곱하기 sin k를 풀어서 써. 2파 이거 빼내. 얘는 얼마? 람다분의 x
마이너스 t분의 스몰 t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다. 같은 식이야. 그치? 이 파이 넣어주면 남자분의 파이가 k, 라지 t분의 이 파이가 오메가잖아. 그래서 같은 형태로 표현돼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기본식들을 알고 있으면 물질 운동의 특성을 파악해 줄 수 있어. 특히 파동과 관계된 물질 운동을 파악해 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파동의 얘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파동의 속력을 여기 참고로 나타내 줬는데 파동의 속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동의 속력은 우리 특강 때 했던 원동이라는 걸 이용하면 쉽게 구해낼 수가 있거든. 그 원동이라는 걸 이용하고 나중에는 미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파동의 부절 예상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우리 1월달에 다 끝내고 2월달에 물리 2를 해야 되는데 2월 달에요? 응? 2월 달에요? 현 과정에 물리 2를 할지 아니면 옛날 배운 물리 2를 할지 고민이야. 왜 고민이냐면 진과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교육과정을 딱 바꿔가지고 진과이 물리 1을 안 하고 물리 1, 2를 통합해서 하시겠대 한 학기 동안. 그리고 지금 현재 교과과정 같은 나가기가 매우 어렵거든. 그래서 옛날 교육과정 6차 과정 책들이 있어. 그럼 하이탑 안 쓰는 거예요? 그것도 하이탑이야. 하이탑 새로 사야 돼요 그러면? 아니 학원에서 제작해서 팔 거야 아마. 근데 지금 2가 필요가 없거든. 왜요? 왜 필요가 없냐면 한 학기 동안 통합해서 하면은 물리 내용에서 진짜 중요한 물자들만 설명하실 것 같아.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 물리 2를 안 배워. 왜요? 바로 고급 물리로 들어가. 물리 1까지만 하고. 그래서 물리 1을 이렇게 하고 물리 2를 아마 그 책으로 하는 게 선생님 볼 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지금 배웠던 것까지 통합해서 다 나와. 물리만요? 물리만. 그러면 2월 때부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할까 지금 고민 중이야. 근데 딴 친구들 오거든. 한번 더 상의 한번 같이 해봐갖고 얘기를 한번 결론을 치고 책을 현 물리 2를 할지. 근데 막 내용이 너무 분산돼 있잖아.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해갖고 자꾸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옛날 교육과정은 파동이면 파동, 비겁 파동 한꺼번에 쫙 나와. 오. 운동 쫙 나오고 운동량 보존 쫙 나오고 에너지 나오고 연료값 다 나와. 차례차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부분이 빠지는데 2024 개정교육과정부터 상대성 이론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럼 굳이 현 교과 갖고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토크, 힘의 평형 관계만 조금 더 살펴보면 될 것 같아서 한번 지금 고민 좀 해보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가 되겠네 벌써 아이들 다 오거든. 그때 한번 근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다니는데 1월 때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쭉 나가. 근데 쫙 뺄 거야. 이게 많은 거 같아? 아니요. 별로 없어. 다 문제네요. 어.